토론 단계로 왔으니까 일단 제가 뭐 자장 겸 사회자 겸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발제자 세 분께서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회 경산시 도시재생 심포지엄 종합토론회 자장을 맡은 사회도시건축연구소 이정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기획도 제가 하고 이제 추진 역량도 제가 같이 맡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기획을 할 때는 여러분들 시민들을 한 100여 분 이상 모시고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큰 행사를 사실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원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으나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게 되어가지고 여러모로 우리 특히 발제자분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포지엄은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경산시가 주최를 하고 지역의 민간 전문 단체인 경산도시자생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1회에서는 경산의 도시재생과 전통시장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했었고 제2회에서는 경산 왜 도시재생인가라는 주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에서는 경산의 도시재생과 근대유산, 제4회는 도시재생과 근대산업시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제5회인데 오늘은 도시재생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포지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했지만 우리 심포지엄 때문에 우리 경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작은 기틀을 마련했고 또 지역 시민들이 경산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모으는데 저희들은 일익을 했다고 이제 상당히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남대 박물관 학예관이신 최경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영남대 청년희망 Y스타 사업단장님이신 이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 오상훈 차장님 모셨습니다.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진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토론 순서는 먼저 오늘 전문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영남대 박물관 최경호 박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외부 전문가를 한 2분 정도 모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뀌는 바람에 오시기도 조금 불편해져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제 저하고 최경호 박사님께서 전문 토론자로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최경호 박사님께서 짧게 한 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각 발제자분들도 충분히 아까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해주셨지만은 그때 이제 발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은 잠깐 해주셔도 되고 혹시 또 다른 발제자분들께서 했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종합 토론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식순에 보면은 마지막에 토론과 전체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오신 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잠깐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래도 관계자분들께서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짧은 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같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토론 순서로 최경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경산 토박이시고 현재 영대 Y스타 사업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문화인류학 쪽이신데 제가 이제 최 박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10년 전부터 우리와 같이 경산에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큰 활동을 해 오셨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도시고 대학도시라고 하더라도 이 청년들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여기 오지 졸업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서울로 떠나고 단지역으로 떠나고 고향으로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청년 자원이 많다고 해도 자원을 갖다가 활용하다 보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졸업하고도 정착할 수 있고 또 같이 주민들과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문화력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좀 5분 안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저희들은 이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들으면서 오늘 주제 발표가 참 적절하게 배분이 잘 됐구나. 그러니까 LH 오상훈 선생님께서 차장님께서 어떤 전국적인 어떤 도시 청년과 도시재생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안진석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장님께서 경산시의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경산시 안에서도 또 하나의 어떤 미시적이라고 하기엔 좀 큰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거시적에서 미시적인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도시재생과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어떤 발표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세 분들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면 경산시의 앞으로의 어떤 그 청년들,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오상훈 차장님께서 이제 뭐 연령 기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청년이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청년이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선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어떤 의견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 그 나이와 상관없이 10대든 70대든 80대든 뭐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는 꼭 어떤 나이, 젊은 사람 이렇게만 좀 한정 짓기보다는 청년이 지금 어떤 오늘 주제가 보면 청년에 너무 이렇게 국한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청년만의 전유는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청년만 그 움직여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년만 또 거기서 잘 적응을 하고 좋은 전망을 가진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그 청년이 지역에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유인책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지역 청년의 정주 및 기한 결정 요임이라고 하는 논문이 지역사회 연구에 실린 것을 제가 봤는데, 그쪽에서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청년의 지역 정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결혼입니다. 그 지역에서 결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청년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장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직장과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결혼이죠, 그죠? 결혼을 하고 그다음 자녀를 갖고 자녀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체계가 보장이 됐을 때 그 지역이 머무르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상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머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요소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욕망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 관계죠. 그게 없다면은 청년은 아마 거기서 적절한 보상이 따르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성취가 이루어지면 떠나버립니다. 그게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발전을 하고 그러면 그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부자가 그쪽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경제적인 보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자본주의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 어떤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까
우리 이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상권의 이제 뭐 부활이랄까요? 상권의 발전. 그게 결국은 도시재생인가 이렇게 착각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전공 인류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도시재생은 결국 도시재생을 한다라는 것은 낙후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분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 청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와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와 그것도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재생은 뭐냐면 일단 목표를 세워놓고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그 융화되기보다는 뭔가 그쪽에서 내 삶의 어떤 그런 가치나 발전 이런 것만 얻게 하다가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죠. 또 어느 정도 되면. 그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또는 지역재생 이게 패러다임이 좀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발전의 방향을 그 청년들이 그 지역 문화의 이해,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과정으로서의 어떤 그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센터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죠.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인류학은 이미 1930년대부터 우리가 식민지 이런 데 가서 그죠. 제국주의가 식민지 이런 데 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그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지역에 가서 그 문화가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류학자들이 그 제국주의 식민 관리들, 제국주의 관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식민지를 운영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이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우리가 제주도가 중앙, 즉 서울의 식민지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때는 뭐냐면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 중앙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중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방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도시재생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의 문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역과 청년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주도 부자업 종달리에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해녀의 부엌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한해종의 그 연극학과 학생들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그 해녀들의 삶을 가지고 연극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어떠한 모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걸 적용시 축제도 그랬습니다. 벤치마킹에 만들면 족족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이 해외 부엌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의 좀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러한 방식들이 굉장히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연극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연극을 보러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 음식도 팔고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해종 학생들은 그 지역 해녀들과 굉장히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서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과 그 주민들이 정말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청년들이 지역의 도시재생의 문화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다른 데의 사례를 참고를 할 뿐이지 거기에 가서 직접 그 청년들이
새로운 지역 주민과의 새로운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 도시지형센터에서도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이러한 가정들의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청년이 그 도시에서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돌지 않고 그게 융합해서 녹아내리려면은 이러한 식의 사실은 사전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재생대학의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활동가들이나 그 청년들이 정말 그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 지역 주민들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 태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좀 인류학자지만 현지 조사 나갈 때 그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류학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제가 몇 가지 갖고 왔지만 시간 관계상 이따가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심포지엄이나 뭐 토론회 이런 데 가봐도 거의 청년하고 또 지재생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의 정답은 하나로 이제 또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도시재생은 주민과 청년이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발제 순서대로 제가 이제 토론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진석 센터장님 좀 말씀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시간 계좌가 계셨으면 제가 시에 조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가버렸으니까 혹시 센터장님께 제가 누가 안 된다면 폐가 안 된다면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2년 전에 또 센터장을 했고 또 경산역 사업은 제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사실 맞습니다. 주거지 지원은 주거정비가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뭐 주민교육도 있겠지만 영향도 있겠지만은 경산역 사업에서 주거정비가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하는 거 아직도 주민들이 제게 전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궁금하고 시 차원에서는 이제 이 경산역이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서산길이 후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두 지역에서 종료가 되고 나면은 이 사업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혹시 시에서 있다는지 그 말씀을 혹시 들은 게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계획상 도시재생 활성화 예정국이 총 경산에는 7지역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산역과 서산길이 되고 3순위가 어디냐면 제 사무실이 있는 경산시장 인근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묻습니다. 예, 도시재생 사업직 안 하냐고. 저는 한다고 말씀드려놨는데 시에서 진짜 언제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센터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시에서 들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구해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미끄럼을 그리셔가지고 방향성을 잘 아실 텐데 굳이 저에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들은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듣고자 노력을 지금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경산 유형격전마을의 주민공헌사업자 주거재생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가느냐부터 제가 조금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해 남았습니다. 올해가 3,000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그 추진률은요 한 70.5%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같이 우리 앞에 교수님 민정학과 하셨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제가 최경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저 근간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제 입장이 지금 연구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으로 지금 제가 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를 국토부나 다른 시에서 관계자들이나 바라봤을 때의 형태의 모양을 갖춰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화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땅 부집이나 뭐 지금 어떤 초창기에 계획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크게 변하는 형태가 역전 광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전 광장은
현재 사업의 형태는 여기서 형태란 그 사업의 이름과 그 계획성은 남아있되 사업 대상지는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역전 광장 앞쪽에 상가의 부분을 매입을 해서 광장 도성을 하겠다는 그 계획은 지금 변경이 지금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지금 변경 확정을 받고 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변경 앞쪽에 철도부지 쪽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광장 도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환형 임대주택의 보통 확률적으로 진행을 할 때에 그 살고 계시는 그 임대분들이 대부분 자가인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역전마을 같은 경우는 95%가 자가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로 남길 수밖에 없는데 그 임대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내 집을 팔아서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한 달에 내는 5만 원을 힘들어 하셔가지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의 형태에서 지원금들이 보통 나오는데 그 주거복지 비용을 청해가지고 임대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정한 쪽방촌 같은 경우는 그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사실 한 20만 원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의 요지가 많고, 하지만 이 사업을 국토부나 LH나 그리고 또 와 계시겠지만 경상북도 개발공사나 이 사업을 하려고 처음부터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수익 타당성이 기본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도저히 힘들다 우리는 해서 빠지게 됐고요. 국토부에서 LH공사도 빠지려고 했다가 계시겠지만 국토부의 강력한 권유를 받아서 수익성이 조금 힘들더라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비추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오고 있는 형태라서 순환임대주택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공공임대주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그 또한 LH가 이번에 부지 매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부지 매입된 형태를 분할을 해서 부지 매입 쪽에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그 또한 사업이 순환임대주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쪽에 있는 사업, 그 광장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광장 앞쪽에 있는 그 상가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변경이 됐고요. 분명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전체가 안 하기로 하고 있고, 그 주민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은 일찍이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모셔가지고 전체 회의에 5번 이상의 의결을 통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국토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적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3순위 지역이 언제쯤 추진될지 기약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냐면 참고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센터 위탁을 들어올 때 현장 지원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경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이름은 경산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개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경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는 상임 인력이 없습니다. 현장 지원센터에 상임 인력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현장 중심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중심은 누가 세우느냐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처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음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어려운 형태로 지금 제가 들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원래 경산시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제 1년 반 우리 인종센터장님 아시겠지만 해본 이후에 어필을 굉장히 강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뭐 할 것이냐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3순위는 사실 제가 대구시의 대생지를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할 때도 대구시의 2018년도에 선정 사업을 할 때, 2017년도 선정 사업을 할 때 다양한 대상지가 있었는데 경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많았던 것들이 처음 계획한 전략적 상에서의 순서대로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신다면 사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삼순위가 다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산 공수시장 주변이 될 수도 있고 다양히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아마 다시 한 번 더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 시와 관련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또? 예. 다른 또 제가 질문 뭐 아니요, 그거만 뭐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경산역과 서산기 사업이 내년도 후내년에 끝나는데 네.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난다고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이제 후속 대책이 시 차원과 뭐 세타 차원에서 조금 마련되고 있는지, 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나 자생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뭐 같이 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르게 제가 민간에서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요. 그 지속적으로 그 도시 재생 사업은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로 사업이 완료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과정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판단할 거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계획을 잡을 때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이 시작점이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은 의지는 경산시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있고요. 근데 시작점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에 어려움들이 많이 노출이 될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계획에 노출된 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역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노출해서 강하게 어필이 되어서 수정을 했던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사업 집행률 특히 대구안에서 대구 동구 아시다시피 토목이동의 소산 소목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상주를 해가지고 그 사업의 활성화를 당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상도 주고 뭐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다 주고 그 사업을 이끌어왔는데 그때의 큰 방침 하나가 시설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 하는 사업을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도 시설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 1년을 다시 이렇게 만회를 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만약에 경산시도 그러한 방침이 있다 그러면은 가능한데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서상하고 이들에 대한 제 전망은 역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거재생용으로서 이 사업을 특히 잘주택 사업까지 저희들이 한 꼭지라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 조직화가 굉장히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 조직은 잘 되어서 성과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산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망이 보인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서산길의 주민 조직화는 그나마 지금 그 분들께 분과위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화가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을 경산시와 조율을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서상동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불어서 대구 한의대라든지 영남대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지금 많이 찾아와서 같이 공조적인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디테일은 우리 경사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상세하게 지금 자료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히 유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또 답을 다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시 관계자분들께서 끝까지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비대면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못 하셨지만은 혹시 또 나중에 시 관계자분들께서 이 녹화 방송을 또 볼지도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시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도시재생과 관계에 있는 국장님, 도시국장님, 또 도시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 팀장님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셔야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펼쳐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권한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사업만 안 된다고 자꾸 다 붙일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가감하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할 것은 이제 경산역 사업이 다음 내년에 끝나더라도 주거정비 사업이 끝나도 충분히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1년 정도까지는 센터장님께서 자율주택에서는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이제 건축 협정 조직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가로주택 사업은 이제 사업 기간 1년 동안이라도 이제 조합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자율주택 사업과 가로주택 사업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만 우리가 같이 하다가 될 것 제가 같아요. 미리 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사업성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그나마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실 수 있는 그 대비체를 구성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을 통해 가지고 건축가를 투입을 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림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또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LH 대구 경북지역본부의 오상훈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오상훈 차장님께서도 이제 경산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경산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 지역에 지금 여러 도시 다니면서 도시재생과 청년에 대해서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 사업에 가장 적합한 청년의 참여 방법 같은 것을 중심으로 조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은 저는 이제 도시 재생보다는 이제 그 도시 정비 분야에 가주택 이제 전문입니다. 그게 그쪽으로 제가 이제 하나의 강사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재생 사업은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사업을 지금 이제 참여하면서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재생 사업은 사업 주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자체, 그다음에 센터, 시민단체,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저희 같은 공기업, 그다음에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어떤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대학하고 연계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성공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영남대학에서 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제 우리 경산에 이제 도시재생 지원 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이제 거버넌스 구축하면은 좀 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또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새로운 도시재생 할 수 있는 뭐 인정사업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학하고 이제 센터가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경산시에 이제 제안하는 유튜브에 이제 공모 신청하면은 또 다른 그쪽에서도 생활 SOC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토론자는 이제 이희용 교수님께서 아까 바쁘시다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토론하게 되어 죄송하게 되십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아까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Y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 내용이 뭔지 이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발표를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조금 알았고 저 참 내용은 참 좋은데 제가 보기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과의 사업에서 그 앞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어떠한 연계 사업이 아직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궁금했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더 덧붙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내년부터
할 건데요. 지금 저희 유튜브를 보면 경산 학생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집에서 집밥 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저희 어떻게 만드는지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 영남대학교 상권을 보시면은요, 오렌지타운의 상권과 그 수방서 맞은편 강산의 아파트 상권은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국적 상권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학생들이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대학이 많이 했습니다. 마을에 뭐 벽화 그리기 뭐 이런 거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과 연속성이 있었냐 분야에서 저희들은 전략을 역발상을 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강사님을 대표님을 모시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추천받아서 이제 뭐 커피숍 유명한 데 있으면 거기 바리스타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집에서 자취생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칵테일 음료 만들기, 뭐 커피 만들기.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좀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었는데 현재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대학이 갖고 있는 게 교수님들의 자원입니다. 저 역시 이제 상경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상업 활동을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모든 영역을 하실 때 조언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내년 프로젝트는 뜻을 같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거기서 했죠. 백종원 선생님이 꼭 몸이 1000만 개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우리 경산의 백종원 선생님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역의 대학 교수님들이 그동안 많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으셨겠지만 실제로 저도 학생들하고 앞에 가서 뭐 술도 마시고 밥도 먹거든요. 친하게 지내요. 근데 친하게 대표님과 친하게 지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놓고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급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문화가 되면 해결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미국 보스턴 가면은 보스턴 대학 도시지. 옥스퍼드 영국에 가면 대학 도시지. 다 이해합니다. 대학 도시. 대학 도시니까 여기 대학이 중심의 문화라고 합니다. 어디 가면 창업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산은 역동적인 도시인데 과연 그런 대학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적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줬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쉽지 않지만 그런 걸 해서 현재 저희 유튜브 보면 뭐 경산의 모 반점에 오셔가지고 되게 뭐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셨죠. 그분들을 그렇게 공론화 시켜낸다라는 게,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댓글도 달아요. 뭐 연락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레시피? 그러면 그것들이 저희는 지금은 의미 없겠지만 그게 쌓이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전략은 모든 대학들은 국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뭐 영남대학교만 해도 전 세계에서 다 와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뭐 그렇게 연결이 되면 그런 아이디어적인 레시피가 이제 비즈니스화가 되고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문화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뭐 교과서에 얘기하죠. 왜 우린 게토레이 못 만드냐고. 그냥 게토레이는 그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들한테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게토레이가 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트라이얼, 시도가 중요해요. 그 시도들이 쌓이면서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문화가 되니까 저는 진짜 오늘 저희가 추구하는 게 그런 시간이 한 30년, 5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일을 해보고 싶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에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다른 데서 하시지 말고 우리 대학 주변에서 하잖아요. 동네에서.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한 게, 아까 우리 그 도시재생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는 도시재생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또 이게 대학이나 민간에서 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 LH에서 와 계시니까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요즘은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커리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LH나 어디에서 함께 한다라고 했었을 때 더 좀 힘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간이지만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해결이 되는 거라서 오늘 뭐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제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좀 함께해서 많이 도와달라는 간곡한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센터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민간단체 경산도시자생위원회에서도 이제 영남대학교
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겠지만 시간이 약간 없어가지고 또 제가 제보고 말을 좀 많이 하라는 뜻이겠죠. 이제 짧게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종합 정리 차원에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총 한 5년 동안 추진이 되면서 한 300개가 넘습니다. 한 329개 정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뭐 샛들마을 사업이나 도시활력정지 사업 같은 사업들 합치면은 더 많은 지역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발표가 되었는데 어제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자로 원래 1차 사업이 전국에 23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북 지역이 7곳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대구에서는 서부 지역이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더 많이 선정이 될 2차 사업도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도 내년이나 후내년에 빨리 이런 사업들이 더 선정이 돼가지고 여러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많은 사업지역들이 있지만은 또 그 사업지역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색이 있고 개성이 다 있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몇 군데 사업지역을 돌아봤지만은 대부분의 사업지역에서 공통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지역에서의 공통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인 청년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도 중요한 키워드고 마을 공동체라는 단어도 중요한 키워드이지만은 모든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걸 지속해서 10년, 20년 계속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갖다가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많은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뭐 TV 틀어도 도시재생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지역에서 아직까지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오류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가끔 들기도 합니다. 어떤 우려가 드냐면은 이 도시재생 활용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사업지역에서 한시적인 활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사업이 추진되는 적극비가 내려와서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줄 수가 있고 활동비를 줄 수 있는 사업기간 동안은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사업기간이 끝나버리면 이 청년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태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은 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5년 동안, 4년 동안 주민들과 같이 부대 끼면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주민들과 배워나가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마을 공동체와 마을 관리 사무소 같은 어떤 운영 주체로서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마을을 관리하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한 방법인데 우리가 너무 짧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가끔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각 도시마다 뭐 도시재생 청년 스포츠즈 창단, 창설, 창립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또 여기에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포츠즈 누구를 스포트하기 위한 청년들의 모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인지 공동체를 위한 스포츠인지 아니면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부족한 인력을 스포트하기 위한 스포츠들인지 또는 시의 현장 지원센터에 보조하기 위한 스포츠들인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TV 광고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청년 전문가를 갖다가 양성하겠다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문가를 양성하면 일시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참여를 할 때 보면은 사업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서의 어떤 활동 종료되어 버리고 또 다른 사업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떠돌이 도시재생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도 가끔 해봐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에서는 이렇게 이제 도시재생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좋은 심포지엄을 가져봤으니까 이걸 기회 삼아가지고 다른 지역과는 다른 청년들의 어떤 활용 방식과 활동 방식도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청년들이 정착을 하여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우리 객석에 몇 분 안 계시지만 비대면이라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짧게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길게는 아니고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감독님도 괜찮으시고요. 없으신가요? 우리 생물학적 나이로 청년 분들한테서 영대 와이스타 관계자분이죠. 청년, 그렇죠?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뭐 졸업 후에 센터에 취업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취업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이십니까? 네. 학생들은 아니시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갖게 되는 좀 어려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회장님 뭐 어디 궁금하신 건 없으시나요? 궁금한 거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까? 자, 제가 또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아주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시면 많은 질문이 많았겠지만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질문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2시부터 지금 5시가 다 돼가는데 긴 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을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감독님이 지금 촬영 중에 계시니까 이걸 편집을 해서 온마을 협동조 홈페이지에 아마 동영상으로 게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또 이제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경산 시민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는 재생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은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항상 수수성에 대한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모든 지금 재생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가장 큽니다. 절대 청년에 대해서 목회를 하지 않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청년들이 절대 떠돌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가만히 냅둬도요. 그 청년들의 방향성을 스스로 다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활동을 하든 저희도 재생센터에도 지금 현재 인턴 사원들이 계시고 있기도 하고요. 서포터들도 한 20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용하려는 목적 자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재생사업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순수성을 있는 그대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회장님, 사회자님께서 폐선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재생센터의 우리 핵심 인력인 세 분이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스타 사업단에도 우리 또 오셨고, 우리 자생위와 조합에 또 대표하는 이사장님 대표 같고, 또 우리 저기 민아트홀에 우리 하지훈 대표님께서도 오셨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으로 이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그러면 분량이 엄청 많아지면 사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짜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 못다한 얘기들은 여기 평가회를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뒤로 미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로컬 푸드 매장 두레잔트 2층에 여기 식당이 있는데 거기로 옮겨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나눌 테니까 혹시 시간 내셔서 꼭 좀 그 평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